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네, 영상을 좀 못 올렸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이번 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찍었던 영상들 내용 토대로 복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어쩌다 보니까 제 지금 주 영상 중에 항상 진화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거를 제가 파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계기가 된 거는 제가 그래도 생화학 전공이니까, 네, 바이오 케미스트리 생화학 전공이다 보니까 생물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네, 제가 과학 문화지만 그래도 과학 유튜버라고 치면은 생명에 관해서 좀 다루게 되잖아요, 그죠?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 주로 예전이죠. 이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진화론 관련돼서 갑자기 튀어나온 건데, 진화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냥 받아들였다. 왜냐면 이거는 딱히 교과 과정이나 그 생화학 전공이나 여러가지 보면은 진화에 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요. 왜냐면은 이게 크게 뭐 돈이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생물학과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뭐 특정 그걸 파고드는 사람 이외에는 돈이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네. 근데 이걸 보고 그냥 이게 그냥 어떤 깊은 어떤 고찰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죠. 예,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파다 보니까 결국은 우주론까지 오게 된 거고, 우주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도 교양 서적들을 많이 찾아보다가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책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다양하게 접목을 시키고, 뭐 어거지 접목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죠.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작년에 읽었던 세포 속의 시그니처, 스티븐 마이어, 예, 그때 처음 접했을 때 이런 사람도 있구나, 확실히 뭔가 과학적이다 라고 느꼈는데, 다시 지금 한번 몇 번 펼쳐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1년 동안 다양한 수많은 교양 과목, 그러니까 교양, 우주에 관한 교양 서적을 읽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대로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며칠 전에 한번 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여러 번 읽으면 보이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는데, 결국은 이 세포 속의 시그니처에서 스티븐 마이어가 말하는 건 다중우주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갔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펜로즈에 대한 책도 다 읽고, 수많은 어떤 참고 서적 있죠. 참고 서적과 뭐 논문 등등 모든 걸 종합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집요하게 파고든 거지. 왜냐면 아마 이 사람도 어떤 종교에 관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뭔가 깊게 파고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걸 좀 느끼게 됐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나 불필요하나 지금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근에 읽은 게 태그마크 유니버스잖아요. 유니버스에서 다중우주가 나왔어요. 이 다중우주는 일반적으로 끈이론에서 말하는 다중우주와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2단계까지, 태그마크의 2단계 정도까지, 풍경우주. 쉽에 500승계까지. 태그마크 유니버스에서는 다중우주가 1에서 4까지 있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면 뭐 영상이 좀 길어져서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우리 우주에서, 뻑뻑하네요. 우연히 우리 우주에서 생명이 탄생할 확률, 가능성을 할게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일단 계산적으로 보면. 왜냐면 확률 자원이 10에 139예요. 이 확률 자원에 대해서는 진화론 전쟁 편을 확인해 주세요. 확률 자원, 이건 진화론 전쟁 보시면 되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최소 세포 기능을 가지기 위한 확률 자원은 10에 4만 1000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 60쪽의 세포라고 한다면, 인간, 그렇다면 더 커지죠. 10에 4라고 치고, 곱하기 4인데 펜로즈 같은 학자도 이 앞에는 생략해요. 그래서 10에 4고 곱하기 뭐 10에 13이라고 치면 결국은 10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 결국은 촉근 이론에서 말하는 레너드 서스키인데, 풍경 우주에서는 10에 500인데, 그래서 10에 500개 정도의 가능성 가지수라고 치면은 곱하기 확률 자원 10에 139를 해봤자 10에 639니까 결국은 이래도 이걸 채울 수가 없죠. 인간을 만들 수가 없어. 우연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로도 부족해. 그죠? 촉근 이론이 말하는 어떤 다중우주에서 부족해. 물론 그래서 결국은 더 나아가야 되죠. 제가 최근 읽은 태그마크의 레벨 1, 이거는 뭐 무한이죠. 그러니까 무한의 우주에서는 이제 인간이 우연히 가능할 수 있죠. 왜냐, 원래 레벨 1에서 4까지 있지만 왜 1로 제가 잡았냐면, 이 확률, 어떤 자원으로서 어떤 확률이 되었던 어떤 같은 물리 법칙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물리 법칙,
같은 물리 법칙으로 어떤 인간 같은 생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은 우리 인간 보면은 이 안에 다른 어떤 물리 법칙이 성립하는 어떤 존재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리 법칙을 가지고 무한대의 어떤 급행창 속에서 무한대의 확률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태그마크가 주장하는 다중우주론에서 레벨 1에 속한다는 거야.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왜 그러느냐. 일단 태그마크가 주장하기로는 레벨 1 다중우주가 있으면, 다중우주라고 칩시다. 서로 상호작용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자원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정보라고 할게요. 정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있고, 태그마크에서 레벨 2, 레벨 2에서는 물리법칙이 다르다는 거죠. 물리법칙이 달라요. 법칙이 다르다. 좋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은 만약에 여기에서도 우연하게 생명체라는 게 탄생하지 못한다면 레벨 2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이제 다양하게 뻗어가는 거죠. 이제 레벨 1 다양한 레벨 1의 다중우주들이 뻗어나가는 거야. 근데 각각의 물리법칙은 다르기 때문에 이 수많은 어떤 다중우주 속에서 레벨 1의 우주 속에서 우연히 생명 탄생 가능한 우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예, 어쨌든 레벨 1이든 2이든 어떤 여러 다중우주 속에서 현재 우리 우주라고 한다면은 이 우리 우주만으로는 확률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야. 예. 10은 뺄게요. 139개밖에 없어. 그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사실 보니까 여기서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10에 이것도 다 이제 뭐 예시입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더 자세하겠지만 요 정도의 자원이 필요한데 이 자원은 어디서 왔느냐? 이 수많은 다중우주 속에서 왔겠죠? 정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여기에 영향을 뭐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 이제 다중우주가 모두 존재하게 된다면은 공간적으로 봤을 때 무한하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진화론이 맞다면 다중우주가 맞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거든요. 진화론이 맞다면 다중우주도 맞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야. 사실은 증명하기가. 왜냐면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첫째로 이 다중우주의 근원이 뭐죠? 급행창인데 그 시작은 모르지만 급행창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야. 그냥 급행창이 되었다. 그래서 다중우주가 된 건데
그러니까 전제일 뿐이라는 거야. 전제. 설명이 아니고 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전제를 한 후에 다중우주에 대해서 논리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지. 제가 지적을 했듯이 다중우주 1이 있고 다중우주 2가 있으면 어떤 우주에 번호가 있다고 치면은 이 경계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야. 경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계속 무한 들어갈 거 무한 들어갈 건데 이거를 다르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펜로즈가 주장하기로는 어쨌든 만약에 레벨 3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힐베르트 공간인데 힐베르트 공간에서의 다양한 이 모든 가능성이 바로 다양한 우주를 설명한다는 건데 이 힐베르트 공간 자체는 다른 중력장이 다른 중력장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봐야 된다는 거야. 따로. 아무튼 여러가지 그런 현대 물리학에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논쟁 중인 논쟁 중인 어떤 물리학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결정된 바 없다. 만약에 지금까지 설명이라고 판명되었을 경우 그때서야 진화론이 맞다고 결론 지을 수도 있겠지만 진화론에 대한 결론 그때서야 진화론에 대한 결론을 낼수있지 지금까지는 사실상 모른다는 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럼 반문을 해볼게요. 어째서 사람들은 잘 봐요. 유명 유튜브 과학 유튜브 유명 과학 유튜브를 보면 많이 시뮬레이션 우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시뮬레이션 우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떠들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반응 신기하다, 재미있다, 흥미진진 엄청 그런 반응이 있어요. 이게 뭐 유사과학이라고 막 욕하고 그러는 것보다 정말 이게 엄청 더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신이고 진화론이고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에 대한 거는 그게 신기하다는 거죠. 왜냐? 시뮬레이션이라는 어떤 그 자체가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뭐 우주가 갑자기 스스로 시뮬레이션이 된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주체가 곧 어떤 근원이 있는 거고, 그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의식을 가지고 있든 없든, 시뮬레이션 하는 것 자체가 우연에 기반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진화론은 우연에 기반한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죠? 단순히 진화론이 종교와 비교했을 때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종교를 거부하고 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뭐 그래서 저희 구독자들 중에는 그래도 제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걸로 아는데요. 네, 아무튼 요런 반응들이 저는 오히려 지금 재미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기 전에 한번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네. 할 말이 많은데 항상 이게 찍다 보면은 내용이 좀 산으로 가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정말 할 말이 많고 조리 있게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말하다 보니까 잊어먹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12월이 너무 바빠서 정말 바쁘네요. 다음 차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해 좀 해주시고, 이제 제가 영상이 그래도 조회수가 꽤 나온 게 많아요. 예. 제 나름을 봤을 때는 그에 대해서 쇼츠나 어떤 영상 있죠? 조금 이렇게 필기 말고 영상으로 좀 알기 쉽게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는 1분, 뭐 길게는 5분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해서 영상 수를 좀 올리고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관심을 받기를 조금 원하고요. 사실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네. 그래야 좀 더 저도 힘을 내서 취미지만 그래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연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방 올릴 거예요.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